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폭우에 따른 홍수와 산사태로 최소 259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엊그제 전해드렸던 마리우폴에서 최후의 결전을 벌인 우크라이나 해병들은 결국 포로가 됐다고 하는데요. 아침엔 월드 시작합니다. 오늘도 국제외교안보 심층 취재 맡고 있는 안익은 기자 나왔습니다. 네, 남아공의 폭우 피해가 좀 심각하네요. 네, 먼저 외신이 전한 항공 영상을 보면요. 예. 고속도로를 포함해 많은 지역이 물에 잠기고 이 컨테이너처럼 보이는 시설들이 엉망이 됐습니다. 산사태로 주택이 파괴된 모습도 보이는데요. 남아공 동남해안 콰줄루 나탈주의 폭우 피해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는 더반이란 도시로 더 많이 알려진 지역입니다. 사망자가 259명으로 집계가 됐는데 실종자도 아직 많아 이 숫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주택도 6천 채 이상이 파손이 됐습니다. 피해 주민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I got nowhere to go now. I got no house. I got no nothing. Yes, my family is there by my neighbors. We tried to give me the place to sleep last night. We never sleep last night. 더반에는 60년 만에 가장 많은 비가 내렸는데 일부 지역은 48시간 동안 450mm의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광전 더반 한인회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 교민의 인명 피해는 없지만 일부 가게 등이 수해 피해를 봤다고 전했습니다. 사망자도 많고 지금 파손된 주택도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빠른 시간 안에 구조도 되고 또 피해 복구도 작업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리우폴의 우크라이나 해병들이 결국 포로가 됐다고요? 네, 러시아 국방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예. В городе Мариуполь, в районе металлургического комбината имени Ильича, в результате успешных наступательных действий российских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и подразделений милиции Донец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добровольно сложили оружие и сдались в плен 1026 украинских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36-й бригады морской пехоты. 네, 러시아 텔레비전은 이 선전 차원인지 이들이 항복하는 모습을 생생히 전하기도 했는데요. 성명과 보직을 묻는데 일부 병사들은 답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앞서 이들은 탄약이 바닥났다며 최후의 결전을 준비 중이라고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러시아는 다음 달 9일 2차 세계대전 전승기념일에 이 마리우폴에서 열병식을 열 계획을 준비 중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열병식에 대비해 마리우폴 중심부의 잔해와 시체를 치우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이 돈바스 일전을 앞두고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장갑차와 드론, 대포 등 대규모 무기를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검토 중인 지원 규모는 8억 달러로 우리 돈으로 약 9,800억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이 서방 국가들의 군사 원조가 이어지자 러시아는 이들 국가들의 운송 수단을 군사 표적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의 경제적 타격도 지금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네, 러시아의 경제적 타격도 심각하고 원유 관련된 부분도 지금은 감산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인 전직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해서 아주 의미 있는 발언을 직접 했다고요? 네, NHK에서 마스우라 고이치로 전 유네스코 사무총장과 인터뷰를 한 내용인데요. 마스우라 전 총장은 1999년부터 10년간 유네스코 사무총장으로 활동한 인물입니다. 이 논란이 되고 있는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이 전국시대부터 에도시대뿐만 아니라 메이지시대 이후도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 모두 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또 유네스코에는 풀스토리라는 말이 있다면서 태평양 전쟁 때 얼마나 많은 조선인 노동자들이 엄혹한 환경에서 일했는지 풀스토리를 솔직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현재 메이지 시대 이전 기록만을 갖고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해서는 등재가 쉽지 않다는 걸 지적한 걸로 보입니다. 저는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본 정부가 과연 이런 지적들을 좀 새겨들을지는 의문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안익은 기자였습니다.